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결국은 이제 디폴트는 없다. 이렇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맥카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똑같은 발언을 함으로 해서 시장이 이제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은행의 예금 잔고가 늘어났다는 소식과 함께 또 다우를 끌고 올라왔고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또 나스닥도 그랬고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이 영향을 받아서 코스피도 뭐 출발할 때는 0.6% 이상 251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외국인들만 처음에 그 매수하는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밀려서 2,500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오들면서 이제 기관의 매도세가 조금 줄어들고 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이어지면서 지수는 상승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총 5,287억 제법 많이 샀죠. 최근에서는 5,28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816억을 순매도하고 개인은 4,446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에서 외국인만 샀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2,500 드디어 이제 2,500 위에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서 2,515.40으로 오늘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0.83% 상승을 하면서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0.6% 이상 이렇게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계속해서 동반 매도를 지금 하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사줬는데 오늘은 안 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아주 중간에 아주 살짝 마이너스도 갔다 왔었어요. 아주 조금 이제 그 약보합권에. 그런데 오후 들면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31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371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715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835.89포인트 어제보다 0.20%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사실 그 기술적으로 뭘 봐야 되냐면 어제 이제 그 돌린 거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술적으로 지속적인 양봉 형성이 가능하냐 이게 이제 굉장히 키포인트였는데 코스피는 어제 이어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매수가 이어지면서 그 단번에 20일 이동평균을 뛰어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양봉을 만들면서 내일 이제 주말까지 이어지는 상승에는 큰 부담이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외국인들이 오늘 사줬으면 좀 이제 괜찮았는데, 어제 하루 그러고 오늘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 형성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와 다르게 좀 힘든 걸음걸이를 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1,334원 20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3원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 오늘 이제 뭐 당연히 외국인이 5천억이 넘게 샀으니까 삼성전자를 3,626억을 순매수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155억 순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1,059억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그 SDI도 114억 순매수했고 현대차 97억 순매수, 기아 302억 순매수 그렇게 됐습니다. 그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다 팔았고요. 반면에 이제 기관은 그 시가총액 상위에서 LG화학 57억 순매수, 네이버 61억 순매수, 포스코홀딩스 14억 순매수 한 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도했습니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외국인과 기관이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서로 따로따로 다른 길을 오늘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 보면 여러분 신경 많이 쓰시는 에코프로비엠은 외국인이 349억을 팔았고, 에코프로는 697억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고, LNF는 117억을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기관도 에코프로비엠 59억 순매도, 에코프로 130억 순매도, LNF는 뭐 한 1억 정도 매도했고, 반면에 이제 개인은 샀는데 개인은 에코프로비엠을 398억 순매수했고, 에코프로는 822억 순매수했고, LNF는 116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눈에 띄는 게 JYP가 이제 하도 급등하니까 그런데 JYP가 그 외국인은 오늘도 188억을 순매수했어요. 네. 그 다음에 기관은 119억을 팔았고 개인도 55억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그 좀 섹터별로 좀 보면 그 페라이트 관련된 거 이거 요새 이제 자주 얘기 나오는데, 이게 테슬라가 이제 차세대 파워트레인에서 히토류를 사용 안 한다 이제 이래서 이쪽이 좀 관련된 게 올라갔고, 또 그 로봇, 산업용 로봇, 또 국방용 로봇, 뭐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오늘 좀 움직였고, 또 철강 강간도, 이건 이제 중국의 최대 그 철강 생산지죠. 당산시가 감산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 소식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그 조강 생산량이 감축되면 국내의 철강사들이 좀 반사이익 보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오늘 이제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인공지능 챗봇, 이거는 이제 시작이 엔비디어에서 된 거죠. 어제 이제 엔비디어가 서비스나우하고 미국의 기업용 AI 개발 협력에 합의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엔비디어도 이제 뭐 어제 3% 이상 올랐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AI용 칩 수요가 증가된다. 뭐 언론에서 다 얘기한 거지만 올 들어서 이제 엔비디아가 100%가 넘게 주가가 상승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CEO가 우리 회사의 미래가 그 챗 GPT 등 이런 이제 AI에 달려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오늘 이제 이 흐름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도 이어지면서 시스템 반도체하고 AI 챗봇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좀 움직였고, 또 하나는 이제 LED인데, LED는 이제 그냥 서울 반도체가 독일의 LED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거 때문에, 왜냐하면 EU가 그 통합 특허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면 그 EU의 17개국에 전부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승소했다 이런 이야기로 LED가 좀 떴는데, 끝에 가서 좀 약해지는, 우리 말로 힘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OLED는 뭐 어제에서 이거는 뭐 정부가 대대적으로 디스플레이 첨단 전략 기술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하고 부총리 발표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지원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때문에 그렇고, 이미 이제 블룸버그에서 계속 얘기했던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에 OLED 패널을 공급한다는 이제 보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이미지는 2,900억에 인수한 거, 그것도 이제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이제 OLED 등도 뭐 움직이고 뭐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승 쪽으로 방향을 나타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권 시장들이 전부 이제 이런 미국의 디폴트가 없다, 이런 기대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을 좀 보면 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 청신호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메카시 하원 의장도 그렇고 거의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디폴트는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는 적어도 이 문제는 이제 정리 모드로 간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G7 다녀오고 이제 후속적으로 그 뭐죠, 파푸아뉴기니아 호주 방문 줄이고 빨리 와서 이제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랑 협의를 끝내서 그 네고시에이션이죠. 그걸 해서 끝내가지고 이게 그 자넷 옐렌 장관이 얘기했던 6월 1일 전에 이거가 이제 결정난다, 발표한다. 이렇게 해서 디폴트는 없다. 이제 이렇게 시장은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어제 이제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 이 지방은행에 이번 분기 들어서 예금이 20억 달러 넘게 이게 늘었대요.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그러면서 어저께 이제 그 웨스턴 얼라이언스 뱅코프는 10% 이상 상승했죠. 그게 이제 은행권 주식을 다 끌고 올라가서 어제 이제 다우도 1.24%나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제 거기다가 그 흑해 곡물협정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여곡절 끝에 러시아가 2개월 더 연장하는 거로 짧지만 그래도 그만두는 것보다 낫잖아요. 2개월 더 연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걸로 시장이 이제 안정감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잘 보시면 재미난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오르고 있는데 채권금리가 올라요.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 투자스쿨 분들한테도 매일 새벽에 금리를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거를 매일 좀 잘 보세요. 많은 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매일 그 포털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그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은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좋으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한쪽에 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게 협상 타결되면 부채 한도가 증액되는 그 데비 실링이 천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합의해서 되면 그럼 채권 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채가 더 발행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시장에 물건이 있는데 막 더 나와. 물건이 많아져. 그럼 가격이 떨어지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는 오르죠. 그래서 이미 시장은 그거를 예측하고 있다. 그게 이제 채권 금리가 얘기해주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식 투자하시면서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이렇게 맥으로 연결이 돼 있는지 그거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어제도 그랬고 미국 시장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제에 의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차이는 이제 많이 나지만 움직임이 이거는 이제 다 누구 때문이요? 외국인 때문이요. 너 때문이야. 외국인 때문이에요. 외국인이 사주면 올라가고 안 사면 잘 못 올라가고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잘 못 올라가고 이게 이제 오늘도 여실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다시 코스피를 이게 즉 5천억이 넘게 산 게 근래 기억이 잘 안 나는 정도로 이제 좀 제법 샀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됐고. 코스닥에서는 오늘 이제 1,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 이어지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오늘 이제 코스닥이 그 양봉은 못 그려내고, 음봉이지만, 흐름상으로 보면 내일이 주말인데 주말까지는 이 분위기가 그냥 이어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오늘 나올 돌발악재가 없어요. 돌발악재가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일본으로 떠나셨고, 그러니까 없어요, 이슈가.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같은 관성으로 조금 더 간다.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음 주로 가면서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수급 상황을 이제 살펴봐야 돼요. 그렇다 해서 그냥 마냥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시장이니까.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폭락이 온다. 막 그렇게 갖고, 상당히 이제 겁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틀 상승하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이런 데입니다. 이틀 상승하니까 갑자기 그런 얘기들이 유튜브에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해요. 이게 항상 나쁘다는 사람도 있고 좋다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냥 가는데 이게 갑자기 다들 안 나빠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시장이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뭐 이거는 그냥 뭐 기우니까 그렇게 이제 들어주세요. 근데 시장이 재미난 게 우리가 이제 막 그러니 이게 이제 다음 달, 뭐 5월 달은 그렇다고 그러고 다음 달 이제 들어가서 6월 달에 여러분 이게 한 2650 막 이거 딱 넘어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 이제 뭐 다시 뭐 그리고 이제 고객 딱금도 막 들어오고 그래서 그 3,300에 대한 기억은 없어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1년만 기억해. 예, 그것도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52주가 뭡니까? 1년 아니 1년. 거기서 이제 52주 신고가 우리가 찾고 이러는 게 그 정권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잘 잊혀지는 데가 주식시장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서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올해는 예측해서 미리 가 있지 말자. 뭐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도 뭐 산업 반도체 산업이 어떻고 막 예측해서 반도체를 빨리빨리 사서 거기 가서 기다린다. 그런 거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올해는 그게 잘 안 먹혀요. 왜냐면 그게 암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수급이 안 받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용은 최근에 와서 줄었잖아요. 신용은 줄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식담보대출이 늘어났어요. 2조 정도. 그러니까 신용의 자리를 B2 자리를 주식담보대출이 지금 채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급상 사실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야 지금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올 때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는지 다 알아요. 야 이거 주식 사야 되는데 뭐 맨날 기다리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가 중에서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의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일찍 사고 일찍 팔아요. 네. 좀 기다렸다 사면은 더 좋게 살 수 있는데 일찍 사요. 그리고 조금 오르면 겁나서 빨리 팔아요. 네.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준점을 못 잡으니까 그런데 주식을 지금 사야 될 때가 아니냐. 주식시장에서 주식은 매일 사는 것도 있고 매일 팔아야 될 것도 있고 항상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쟁을 하는데 적이 저쪽에 적군을 쏴라면 그냥 적군 방향이 동쪽이면 그쪽에다가 무조건 막 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정확한 타겟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어떤 목적물, 그게 뭐냐면 내가 미리 눈여겨봐오던 그런 이제 인베스트먼트 풀에서 그 종목, 구체적 종목이어야 하죠. 이 종목을 지금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해야지 지금 주식 살 때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서 남 장에 가니까 같이 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런 개념은 아닌데. 그래서 지금 사도 되는 종목하고 아직 아닌 종목하고 이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되는 종목은 뭐냐? 우선 얘가 실적이 이제 분기실적 다 나왔으니까 실적이 괜찮아야 돼요. 실적이 나빠졌다. 이거는 조금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다는 이제 시장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우측상 제가 말씀드리는 1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플랫하게 됐다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고 5일 이동 평균선이 그 10일 2평을 밑에서 위로 뚫으면서 일봉이 그 위에 있으면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에 들어가 봐야 될 타이밍이 온 거다. 이런 거고. 거꾸로 말하면 지금 그런 상황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종목을 11일 2평이 우하향으로 꺾이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랐다고 겁나갖고 뒤따 팔면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많이 시면 그냥 제가 뭐 작년부터 뭐가 올 초부터 얘기했으니까 JYP 한번 보세요. JYP가
그 11.2평이 우하향 되기 전에 그냥 서둘러서 팔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아니 그냥 난 지금 먹은 걸로 배부르다. 그러니까 뭐 히딩크 감독이랑 반대로 스틸 헝그리가 아니라 나는 배부르다. 그럼 뭐 그런 분은 욕심 죽이고 파시면 편하죠, 마음이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11.2평을 기준으로 보세요.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조금 버텨도, 왜냐하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5.12평이 굉장히 빨리 쫓아 올라갈 겁니다. 이 경우를 줄일 거예요.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직 아닌 종목. 이게 최근에 급락했다가 하루 이틀 반등 나왔다고 무조건 사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반등 나오고 이게 이제 저점인 거는 시장이 정해준 게 아니라 자기가 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저점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팍 빠져갖고 이틀 탁 튀니까 이제 간다. 이거는 그냥 본인 생각. 적어도 11.2평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코스닥에 있는 그 2차전지 주요 세 종목도 다 그걸 기준으로 보시라. 그러면 그 전에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서 꺾였나. 그거 기준으로 보시면 딱 그러면 꺾여요. 어떻게 해요? 11.2평이 죽으면 꺾여요. 그래서 제가 그건 세상 없는 종목도 그렇다. 왜? 수급이 꺾이니까. 수급에 이기는 장사가 없어요. 뭐 재료 아니야 천 없는 게 나와도 수급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기울기가 바뀌어야 돼. 11.2평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돼. 근데 11.2평의 기울기가 살짝 바뀌었다고 그래서 그냥 이거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직전 고점, 최고점이 아니라 직전 고점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 거야. 이것도 한번 봐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임박한데 아직 그게 이렇게 플랫해서 위로 아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더 기다리세요. 이거 먼저 하루 이틀 먼저 서서 실수하시는 것보다는 기다리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우상향인데 직전 고점을 못 뚫고 있다 그러면 조금 기다려 보되 난 그래도 사고 싶어 미치겠다. 그러면 그냥 보초병 정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초병 정도. 보초병은 뭐예요? 이게 척후병이니까 잘못해서 적군한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보초병 정도 매수 들어갔다가 안 되면 걔는 죽이고 나온다는 거예요. 손해보고. 그런 마음이라면 하셔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걸 좀 찾아보세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매매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이 관심 있는 종목 찾아보세요. 어떠세요? 재밌죠? 되게 재밌습니다. 이렇게 해야 독자적으로 시장이나 종목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길러지는 건데, 우리가 얼핏 보면 같은 것 같지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달라요. 매매 원칙으로 보면 다릅니다. 또 LG 에너지솔루션이랑 삼성 SDI랑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다른 거가 시장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매매하는 건지를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이어지는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면 답글을 빨리빨리 못 드립니다. 녹화 끝나고 밤 늦게 와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